달서구 이곡장미공원에서 열린 봄축제 2026 장미꽃 필 무렵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지난 13일 화원읍 천내일리 경로당에서 모두의 문화, 마을의 유래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5일 제7회 달서가족상 시상식을 열고 사랑과 배려, 나눔을 실천해온 세 팀의 가족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제34회 달서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지난 15일 학상공원 게이트볼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13일 달성군북부 노인복지관 왕선홀에서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부설 2026년 비슬청춘대학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광역시 골프협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스네그골프협회 대구지부가 주관한 2026 대구광역시 골프협회장배 스네그골프 대회가 지난 10일 화원체육공원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호롱여음악당에서 2026 대구시립예술단 시민행복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대구미술관이 오는 27일 미술관 강당에서 한국화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합니다.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계명대학교 창립 127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식물과 상징, 식물 길상문의 3개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5월 1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이곡 장미공원에서 열린 봄축제 2026 장미꽃 필 무렵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달서문화재단은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이번 축제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 시즌을 맞은 로즈 판타지인 달서 시리즈는 장미왕국의 하루를 주제로 이곡장미공원 전체를 하나의 장미왕국으로 연출했습니다. 120여 종, 17,000여 그루의 장미가 만개한 가운데 전국 장미축제 중 가장 먼저 개최되었음에도 높은 개화율을 보여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관람객들의 발길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제공됐습니다. 가수 정동아, 성화강 상불 프리소울 등이 참여한 화려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마임과 마술, 버블, 파이어 퍼포먼스를 비롯해 파페라와 국악,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장미 테마 공예를 체험하는 달서 창작 놀이터, 장미사진관, SNS 사진 콘테스트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야간 경관 조명과 대형 포토존을 조성해 낮과 밤 모두 아름다운 축제장을 연출하며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박병구 달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많은 인파가 몰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안전사고 없이 역대 최대 성과로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지난 13일 화원읍 촌내일리 경로당에서 모두의 문화, 마을의 유래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2026 주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인 모두의 문화는 지역민의 일상의 문화를 접목하고 지역 고유의 자원과 공간을 활용해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화원 옥포 농공권역 시민그룹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적 배경과 옛 풍습을 직접 듣고 배우는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의 이야기는 향후 마을기록 제본 책자로 제작돼 지역의 소중한 역사 자료로 보존될 예정입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주민은 평생 살며 오가는 마을이지만 정작 유래나 옛 풍습에 대해서는 깊이 알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라며 이런 소중한 기록들이 책자로 만들어진다니 더욱 기대가 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한테 뭐 흘러가는 소리로 얘기는 들었지만 오늘 이 시간을 내서 오늘 같은 날 진지하게 얘기도 들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그런 우리 동네에 유익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지역의 역사나 유적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순례라고 하였습니다. 달성군이 점점 발전하면서 젊은 층은 줄어들고 많이 이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어른들은 또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살아계신 분들한테 미리 들어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가 지역사회에 깊은 울림을 전한 가족들을 선정해 달서가족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지켜온 부부의 사랑, 역경 속에서도 가족을 품어낸 어머니의 책임감,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실천한 따뜻한 나눔까지. 달서구는 지난 15일 제7회 달서가족상 시상식을 열고 사랑과 배려, 나눔을 실천해온 세 팀의 가족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달서가족상은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과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달서구 대표 가족 친화 시상인데요. 올해 원앙부부 부문에는 이우석 박경옥 부부가 선정됐습니다. 1978년 결혼 이후 48년 동안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화목한 가정을 일궈온 부부는 특히 배우자의 긴 투병 기간에도 서로의 곁을 지키며 헌신적인 간호와 돌봄을 이어왔습니다. 저한테 상을 주신 게 과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잘 살라는 말씀으로 새겨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지역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희망가족 부문 수상자인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 쩐티 NPC는 갑작스러운 배우자 사망 이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자녀 양육과 시어머니 돌봄을 함께 이어왔습니다. 남편이 8년 전에 돌아갔어서 시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하고 딸내미만 같이 살고 있어서 남편 돌아가면은 아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 제가 어떻게 할지 시어머니가 베트남에 가서 딸내미 같이 살고 그리고 우리가 딸내미 미래가 위해서 그래서 저 한국에 살고는 더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베트남 안 가서 한국에서는 열심히 잘 살고 시어머니 같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시어머니가 나이 많이 먹어서 몸 안 좋아하고 많이 아파서 돌아갔어요. 딸내미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그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그는 같은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통역 활동과 상담 지원에도 참여하며 이주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화목가족 부문에 선정된 허혜자 씨 가족은 다자녀 가정으로 가족 모두가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해온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동사무소에서 충성까지 제가 받게 되어가 너무 행복합니다. 상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 전에 상을 순탁할 때 왜 다 거절했는지 그때는 다 상을 거절했어요. 상에는 의미가 없다고. 그래도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소록도 봉사활동과 지역 반찬 나눔, 이웃 돌봄 활동 등을 오랜 기간 이어오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시상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34회 달서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지난 15일 학산공원 게이트볼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하고 달서구 게이트볼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동호인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회에는 지역 내 22개 팀, 14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이날 개회식은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윤영호 달서구체육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어르신 동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창석 달서구 게이트볼 협회장의 개회 선언, 전년도 우승팀의 우승기 전달, 선수 대표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친목 동호에도 탁월한 실버 스포츠라며 오늘 대회가 승패를 떠나 화합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리실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한 선수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무엇보다 각 지역에서 모인 동호인들과 함께 땀 흘리며 소통할 수 있어 큰 활력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게이트볼은 스틱으로 공을 쳐 3개의 게이트를 통과시키는 경기로 규칙이 쉽고 체력 소모가 적어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맞춤형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3일 달성군 북부노인 복지관 왕선홀에서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부설 2026년 비슬청춘대학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주 달성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윤영현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장, 정병표 노인대학장 등 내빈과 입학생 어르신들이 참석해 새로운 배움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비슬청춘대학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과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학사 일정은 5월 개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운영됩니다. 커리큘럼은 어르신들의 선호도를 적극 반영하여 인문, 교양 강좌, 건강관리, 문화 강좌, 현장 체험 중심의 문화 탐방 등 다채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학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전체 교육과정의 80% 이상 출석 시에만 졸업장을 수여하며 우수 수강생에게는 문화탐방 참여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등 학습 의욕을 높일 방침입니다. 정은주 달성군수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어르신들께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의미의 청바지 구호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어르신들의 앞날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현재 권역별 노인대학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 골프 꿈나무들이 초록 운동장 위에서 힘찬 스윙을 펼쳤습니다. 대구광역시 골프협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스네그골프협회 대구지부가 주관한 2026 대구광역시 골프협회 장배 스네그골프 대회가 지난 10일 화원체육공원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유치부와 초등부 선수 70여 명이 참가해 이른 아침 선수 등록을 시작으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경기는 초등부 9홀, 유치부 6홀의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연습한 것처럼 열심히 해서 1등 할게요. 화이팅! 연습을 열심히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좀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스네그 골프가 재밌어요. 앞으로도 골프를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떨렸는데 막상 치다 보니까 이글도 하고 버디도 하고 알바트로스도 하고 엄청 재밌었습니다. 5번 홀에서 한 번은 실수했지만 그 다음 홀에는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특히 용천초등학교 김시환 선수가 홀인원을 기록하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경기 결과 고학년부 남자부에서는 김시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부에서는 달산초 강하인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저학년부 남자부 우승은 달산초 강승훈 선수가, 여자부 우승은 백유초 배지윤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또 유치부 경기에서는 영진 전문대부설 유치원 이주한 어린이가 남자부 우승을, 침산 유치원 금태리 어린이가 여자부 우승을 차지하며 미래 골프 유망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스네그 골프는 스타팅 뉴 앳 골프의 약자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골프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형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생활체육과 유소년 스포츠 교육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어린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집중력과 배려심, 도전 정신을 배우는 뜻깊은 무대로 마련됐습니다. 골프협회는 앞으로도 유소년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전동차 내 방화 시도를 막아 시민 안전을 지킨 달서구 송현일동 행정복지센터 문송학 주무관에게 교통안전 유공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문 주무관은 지난달 23일 도시철도 1호선 열차 안에서 환승객이 인화물질로 불을 붙이려는 상황을 발견하고 즉시 제지에 나섰습니다. 이어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자 피의자를 승강장으로 끌어내 역무원에게 인계하며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대구시는 문 주무관의 신속한 대응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시철도 범죄와 재난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시민 생명을 지킨 의인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 성서경찰서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한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성서경찰서는 지난해 접수된 청소년 비행 관련한 112 신고 데이터를 지오프로지 시스템으로 분석해 관내 비행 우려 지역 4개 권역을 선정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 중심의 맞춤형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들은 주야간 순찰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현장에서 상담 계도하고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등 13개 기관과 함께한 연합 아웃리치 활동에서는 VR 체험과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해 자체 제작한 예방 영상을 푸른 방송 등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 매일 약 15회 송출하며 청소년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주민 인식 확대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달서가 돌봄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병원과 복지기관을 직접 찾아가 어르신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제도를 안내하고 맞춤형 현장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달서구는 광명 한방병원과 보훈병원, 제가장기의학기관협회 등을 순회하며 돌봄 서비스 안내와 대상자 발굴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달서구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선제적 돌봄 행정을 확대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달서구가 달서청소년 주간을 맞아 지난 15일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공동벽화, 청소년들의 꿈을 잇는 고래 공개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그림 조각으로 표현해 하나의 협동작품으로 완성한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벽화는 밤하늘을 헤엄치는 고래를 주제로 불안과 고민 속에서도 성장해 나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슈링클 만들기와 비밀 상담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 참여와 소통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성군 드림스타트가 해충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취약계층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깨끗한 집 만들기 방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위생 환경이 취약한 2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문 방역업체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해충 퇴치와 배수구 소독, 모니터링 트랩 설치 등 맞춤형 방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역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되며 여름철 폭염 시기에 맞춘 추가 방역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달성군 드림스타트는 앞으로도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성 어린이 숲 도서관이 가족 체험형 독서 프로그램 책이랑 조물조물 일기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책 읽기와 케이크 만들기 등 체험 활동을 결합한 융합형 독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책 내용을 직접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독서 흥미를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중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책을 매개로 한 소통과 독서 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연령별 맞춤형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참여자 전원이 출석하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도서관 측은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오는 11월 2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성 어린이 숲 도서관은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가 달성지역자활센터 자활자립작업장에서 대학생 연합 벽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계명대학교 사랑그리기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지지스트 그래피디아 동아리 소속 대학생과 재능봉사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봉사자들은 낙후된 작업장 컨테이너 외벽 청소부터 밑그림과 채색 작업까지 직접 참여하며 밝고 쾌적한 공간 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공간은 앞으로 자활자립작업장의 치유농업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재능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다양한 연합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가족센터가 가정의 달과 부부의 날을 맞아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부부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함께일 때 더 멋진 놀이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예비 신혼부부 10쌍이 참여해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과 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함께했습니다. 특히 시와 영어를 활용한 감성 소통 프로그램과 부부의 이미지 만들기 컨설팅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달성군 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명대학교가 지난 13일과 14일 성석캠퍼스 체육관에서 개최한 2026 청년이음 일자리 박람회와 계명 멘토데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 등 1,8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공공기관과 기업 36개 기관이 함께해 취업 상담과 채용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기업 인사 담당자와의 1:1 상담, 청년 고용 정책 안내, 체험형 프로그램 등이 운영돼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 열린 계명 멘토데이에서는 공공기관과 자동차 항공유통 분야 등에 재직 중인 공문 선배 34명이 멘토로 참여해 직무 경험과 채용 준비 과정 등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계명대학교는 앞으로도 채용시장 변화와 산업 현장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코우롱야음악당에서 2026 대구시립예술단 시민은 복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수준 높은 공연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대구시립예술단 6개 단체가 참여해 클래식과 국악, 합창, 무용,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첫날인 27일에는 대구시립국악단이 국악권현악과 민요,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펼치고 이어 소년소녀 합창단과 시립극단,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과 군악대의 합동무대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에는 한국 전통춤과 현대무용이 어우러진 피날레 무대가 마련돼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연은 내일 오후 7시 30분 코모롱 야유막당에서 진행됩니다. 대구미술관이 오는 27일 미술관 강당에서 한국화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개관 15주년 특별전 서화무진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며 한국미술사 속 한국화의 흐름과 동시대적 의미를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대담에는 전시 참여 작가와 미술평론가가 참여해 한국화의 예술적 가치와 한국미술계 안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모더레이터는 강효연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이 맡아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포함한 소통 중심의 토론을 진행합니다. 행사는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계명대학교 창립 127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식물과 상징, 식물 길상문의 3개를 개최합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회화와 도자기, 공예품 등에 담긴 식물 문양을 통해 옛사람들의 삶과 염원을 조명하는 전시로 펼쳐집니다. 전시장에는 매화와 연꽃, 모란, 대나무 등 다양한 식물 상징이 담긴 유물 70여 점이 공개되며 계명대학교 캠퍼스에 자생하는 수목 이야기까지 함께 소개됩니다. 특히 동서양 문화 속 식물이 지닌 평화와 장수, 절대, 번영 등의 상징성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이번 전시가 자연과 인간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1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돌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21년 34개소에서 2025년 56개소로 크게 늘었으며 오는 5월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 단지 내 어린이집 개소를 시작으로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어린이집도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어서 생활권 중심 보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효일 돌봄 어린이집 시범 사업을 도입하고 약 3천만 원을 투입해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과 각종 보육 지원 사업 등 총 1,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영유아 복지와 보육 환경 전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6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품목은 터치모니터, 골전도 보청기, 안구마우스 등 128종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심사 후 210명이 선정되며 결과는 7월 16일 발표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은 오는 6월 1일까지 군청 1층 주민쉼터에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납세자 편의를 높인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합동신고센터는 2025년 귀속종합소득 신고기간에 맞춰 마련된 것으로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이나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중심 서비스입니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납세자입니다. 단순경 비율 적용 소규모 개인 사업자, 중도 퇴사자,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자 등 모두 채용 신고 대상자는 방문 없이도 ARS, 홈택스, 솔택스를 통해 비대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달성구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해 신고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농번기를 맞아 농업인 편의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주말에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6월 21일까지 옥포, 현풍, 하빈 등 3개 사업장에서 오전 9시 오후 1시까지 주말 임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모내기 등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평일 이용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기계 임대 수요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만 1,539건에서 지난해 1만 3,509건으로 약 17% 늘었으며 올해도 4,300건 이상 이용되는 등 높은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올해 5억 원을 투입해 농기계 85대를 추가 도입, 총 724대를 운영 중이며 임대료 50% 감면 혜택도 연말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가는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보건고등학교가 반려동물 산업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펫마이스터 팀을 창단하고 실무 중심 교육 강화에 나선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 최초로 반려동물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해온 대구보건고는 지난달 30일 교내 시청각실에서 반려동물 케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펫마이스터팀 창단 및 출동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창단식은 반려동물 미용과 훈련, 핸들러 분야 학생들의 실무 역량과 대회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 규모 반려동물 콘테스트 참가를 통해 현장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창단 취지 소개를 시작으로 학교장 인사말, 팀 소개, 출전 각오 발표, 학생 대표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전국 애견 미용 콘테스트와 위그 미용 대회 출전을 앞두고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다지며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대구 보건고 반려동물 케어관은 반려동물 미용과 훈련, 핸들러, 펫푸드 등 실습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 후 심화 실습과 전공 동아리 활동, 전국 단위 콘테스트 참가 등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과 실무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학생 대표 학생은 펫마이스터 팀 활동을 통해 반려동물 미용 분야 전문성을 키우고 전국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성희 교장은 펫마이스터 팀 창단을 계기로 학생들의 역량과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더욱 높여 미래 반려동물 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다사초등학교는 지난 5일 학교 체육관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여한 다사랑 어린이날 소프트웨어 AI 캠프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쉽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학생들은 마인크래프트로 나만의 드림하우스 건축하기, 로봇 레이싱,
AI와 함께하는 그린키즈 이진법으로 팔찌 만들기 등에 참여하며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외부 기관이 아닌 다사초 교사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학교는 2020년부터 7년 연속 정보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소프트웨어와 AI 교육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왔으며 3학년에서 6학년 대상 정규 소프트웨어와 AI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만들고 서로 공유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운영해 더욱 믿음이 갔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임희성 교장은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5월 1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